폐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어제 새벽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어제까지 발생했던 7건의 의심 사례는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도에서 3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나와서 지금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일까요? 중앙대약대 설대우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지카 바이러스 많은 분들도 아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1947년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라서 지카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감염이 되면은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있다고 네. 해도 뭐 한두 명에서 아주 경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5월에 브라질에서 확산이 되면서 특별히 신생아 소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WHO가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신생아 소두증과 아주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자, 이런 사태 선포는 대개 어느 때 내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확산세가 너무 빠르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치료 수단이 아직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네. 국제사회가 공조하지 않으면은 방역이나 이 대처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비상사태를 내렸던 사례가 신종플루라든가 소아마비 또 에볼라 이런 경우에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 경우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확산세가 빠르니까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창궐을 했을 때 에볼라에 한 19,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서 11,000명 가까이가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났죠. 네. 그런데 이때 WHO가 약간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초기에 대응을 좀 잘 못해서 이게 화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소두증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지금 하계 리우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대거 리우에 올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가 정말로 그런 원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로 훨씬 빨리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조기에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에볼라 사태 때 적극적인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될 우려가 상당히 커진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중남미, 브라질, 호주, 대양주, 아시아의 태국, 인도, 네시아, 일본까지 와 있다는데, 네.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7건이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경기도에서 3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고요. 자, 메르스가 자꾸 생각나서 그럽니다. 이거 우려할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감염이 되는 경로가 크게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을 물게 될 경우에 그때 네. 감염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감염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할 때 그때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네. 감염이 된 사람의 혈액을 뽑아다가 딴 사람에게 수혈을 하는 경우에 옮아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모기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와서 그 감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겨울이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는 외국에 여행하는 중에 혹시 감염이 되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기가 그분을 물어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은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계절상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이 되기가 좀 어렵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전파는 아까 성교나 네. 헌혈을 통한 수혈 이런 종류밖에 없는데 네.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거나 일상적인 접촉, 악수를 한다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수건을 같이 쓴다거나 이런 상태로는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전파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과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걸 모두 감안하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고 기본적으로는 심각한 병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당히 안심할 정도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유입이 확인된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자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기로부터 직접 이렇게 유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혹은 현지에서 어떤 매개 모기에 물려서 오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거기에서 감염이 되어서 국내로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네. 들어오신 분이 일단 국내에서 확산을 시키기가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모기가 없으니까 지금 모기가 창궐하지 않으니까 모기를 통해서 옮겨가기도 어렵고 사람 간에도 전파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서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매우 제한적인 그런 전파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체라는데, 네. 자, 한국에도 흰줄 순모기가 최근 2년 사이에 6.8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 흰줄 순모기도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매개 모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순모기가 원래 알려져 있는 매개체고 네. 또 흰줄 순모기도 비슷한 계열이라서 뭐 댕기열이나 이런 다른 바이러스도 옮길 수 있는데 네. 지금 지카 바이러스도 옮길 수 있는 것으로서 흰줄 순모기 이것은 이제 국내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년 사이에 한 6.8배 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모기들이 유입된 환자에게서 옮길 가능성은 커지는데 이 모기가 지금 늘었다고 해서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옮기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아열대화가 되어가고 네. 모기 서식이나 이제 정식이 점차 유리한 그런 기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모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카 바이러스나 다른 댕기열과 같이 이런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소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과거 1년 전 메르스 사태 속에서 이 정부도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중동에서 낙타를 조심하라 정도의 주의사항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정부의 대응 자세 상당히 선제적인 질병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 환자가 유입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가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뭐 훈련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훈련과 실제 상황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메르스 때 정부가 투명하지 않았고 또 뭐 실제로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요즘 국민들께서 뭐 정부가 얘기하는 반대로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스스로는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부가 그런 점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는 네. 상당히 국민들이 아시면 좋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현재로서는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신뢰하면서 계절적으로는 또 지금이 좀 안전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바로 그 정부의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소장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라 하고요.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진했는데 최근에야 임명이 됐고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행정체계의 허점이 보일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들은 굉장히 국민 안전에 중요하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지만 네. 언론 보도 보십시오. 지금 뭐 전부 정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사실 일반 국민 개개인들은 정치 이야기들보다 이런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훨씬 피부에 와닿고 네.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만 네. 정작 국가의 운영이나 지금 뭐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차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자가 차관 질병관리본부인 차관 자리도 그 모양인데 뭐 검역소장 하나 뭐 없거나 뭐 거기에 문제 있다고 해서 뭐 일반 뭐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인식이나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그런 어떤 생각의 괴리랄까요? 네. 어떤 가치의 차이랄까요? 그런 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부를 불신하고 또 정치가 제 할 일을 못한다면 이제 이런 지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민 개개인이 또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주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 비교적 좀 안전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네.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사망에도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이제 임신부인 경우에는 소두증 아이를 신생아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관련성이 커 보인다. 뭐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감염이 된다고 해서 100% 반드시 소두증 아이를 낳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두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또는 유전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 바이러스가 소두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두증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경미한 증상이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다만 임신부들에게는 소두증 유발과 어느 정도 관련은 있어 보이니까 네. 우선은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여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모기 기피제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든지 옷을 좀 긴 걸 입으신다든지, 또는 몸이 조금 이상한다면은 바로 병원에 알려서 검사를 받아보신다든지, 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소두증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뇌라든지 네. 발육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설 교수님과 아주 오랫동안 대담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대 설대우 교수였습니다.